그래서 항상 뭐 두 개 사이가 치역이 나오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으니까 조금 잘 생각을 해줘야 돼. 그리고 점근선 x는 y는 x절편, y절편, 그리고 비례상수 구하는 것까지 잘 기억을 해 두시면 편하게 문제를 풀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네. 되었습니까? 또 다른 거는? 1796번 가볼게. 정의역이 주어져 있지 않고 이번에는 치역이 주어져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일단 그림을 그려볼게. 도나 x는 정근선 어디 x는 마이너스 1 분모를 0으로 만든 x값 마이너스 1 y가 x 개수에 비율해서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y절편을 봤더니 3이네. 그럼 여기 3 정도 여기 점을 찍히겠네. 그러면 얘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이렇게 되겠다라고 할 수 있네. 그지? 자, 그러면 우리는 치역이기 때문에 y야. y가 3 여기 3이잖아. 그러면 y가 3보다 이상인 거 요렇게 되겠네. 그러면 정의역은 어떻게 되니? 라고 했을 때 여기에 0까지지? 그러면 마이너스 1초가 x값은 0이야. 그러면 일단 정수는 0이라는 게 하나 나왔지? 그러면 여기서는 1개. 그 다음에 두 번째 마이너스 3 여기에 마이너스 3이 있겠지? 마이너스 3을 이렇게 했더니 여기서 마이너스 3 이하가 되는 거 여기 점근선이니까 그럼 그때 이 값은 뭐니? 라고 물어보네. 그러면 뭐 집어넣으면은 마이너스 3이 나오니 이렇게 판단을 해줘야 되겠지. 자, 그러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이라는 것은 분모를 여기다 곱해주면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3 얘가 이쪽으로 넘어가면 x 얘가 이쪽으로 넘어오면 마이너스 6 그럼 요 값이 마이너스 6이네. 그러면 이 그래프는 여기에서부터 요까지가 되겠지? 그래서 마이너스 6 이상 x값이 마이너스 1 미만 이렇게 되네. 그럼 마이너스 2부터 마이너스 6까지 정수의 개수를 구하시오. 그러면 여기선 5개. 그래서 전체가 6개가 정답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혹시 이해 안 되시는 거 있으면 얘기하시고. 자, 1797번의 두 번째 줄 있죠? A-B, B-A 빨간색으로 밑줄을 쫙 쳐놔. 1797번에 두 번째 줄 A-B, B-A 요 문제를 푸는 핵심입니다. 여기 는이 있어서 마이너스 3 얘도 되고 그 다음에 2하니까 마이너스 6도 되고 이렇게 되는 거야. 어디에 눈이 안 붙는 거? 마이너스 1은 점근선이어서 마이너스 1에 대한 값은 가질 수가 없어서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쪽에만 그래프가 존재하는 거야. 얘보다 왼쪽 편. 괜찮지? 그 다음에 위에 거도 얘보다 오른쪽 편에서만 존재하기 때문에 괜찮죠? 1797번은 다음 시간까지 요거 한 번만 저 A-B, B-A 가지고 뭔가 해석을 해야 문제를 풀 수 있을 겁니다. 안 그러면 해석을 못 해. 또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그러면 유형 몇 할 차리니? 16할 차례니?
자, 유형 16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 우리는 2차 함수는 꼭지점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유리함수는 대칭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대칭점이라는 것은 점근선의 x는 나오는 숫자, 분모를 0으로 만든 x값, 그 다음에 대칭점의 y좌표는 점근선의 y는, 그래서 x 개수의 비율, 이렇게 해서 대칭점을 찾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얘가, 그래프가 이 점에 대해서도 대칭이고, 이 직선에 대해서도 대칭이다. 이런 식으로 나왔네, 그지? 자, 그러면 일단 분모를 0으로 만드는 x값,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x 개수의 비율, 여기 1이 있죠? 그럼 여기가 2. 그래서 대칭점을 구했네. 자, 그러면 대칭인 직선이라는 것은 y는 기울기가 풀마 1인데 1인 것만 했으니까 1 하고, 대칭점을 무조건 지날 수밖에 없으니까 x 플러스 3 하고 플러스 2 이렇게 해주면 요 식은 x 플러스 5가 되네 라고 해서 r 값은 5다 라고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PQR을 더한 거는 뭐니? 라고 했을 때 요거는 결국 F의 4의 값을 구하시오 라는 뜻하고 똑같네. 저 계산은 하지 않겠습니다. 필요한 부분만 할 테니까 계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겠죠? 되셨습니까? 다음 시간까지는 그 대칭점이랑 x절편, y절편, 비례상수 조금 숙달을 해서 와야 돼.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좀 더 신경을 쓸 거 좋은 표현이 있습니다. 자, 저 유리함수 그래프가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이 말을 한번 해볼게. 자, 일단은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 해볼게. 점근선이 x는 4, y는 k. 그러면서 여기에 있는 것은 여기가 4,k다 라고 우리는 이렇게 알 수 있겠죠? 그러면서 우리는 비례상수가 1이니까 얘를 지나고 얘를 지나는 그래프다 라고 이렇게 만들 수 있겠네. 자, 그런데 중요한 거 밑줄 친 거 빨간색으로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래. 그러면 이 유리함수가 기울기가 1인 직선에서 대칭이래. 그러면 대칭점을 지날 수밖에 없네. 그래서 y는 x가 이렇게 지나가야 된다는 걸 예상할 수 있겠죠. 그러면 y는 x 위의 점이니까 결국 이렇게 돼서 k 값은 4라는 걸 금방 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요 표현이라는 것은 대칭점, 이거의 x좌표와 y좌표가 동일하다라는 뜻이다. 요거 하나 기억합시다. 그래서 y는 x가 대칭인 직선이어서 대칭점이 x좌표, y좌표가 똑같다. 그러면 그림을 그리지 않고 바로 풀 수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되셨습니까? 초록색 켜져 있니? 혹시 내가 하다가 꺼져 있으면 꼭 얘기해 줘야 돼. 이게 꺼져 있으면은 저 영상에 목소리가 하나도 안 들어가. 저번에 몇 번 그런 적이 있어서. 자, 그 다음에 또 특이한 표현, 좀 우리가 했던 반복적으로 한번 연습을 시키기 위한 거, 요걸 갈게. 두 번째. 자, 두 가지 조건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점에 대해서 대칭이다. 그럼 얘가 결국 대칭점이란 얘기다.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대칭점, 분모를 0으로 만드는 x값 마이너스 c, x 개수의 비율 a. 그래서 a 값은 1이고 c 값이 마이너스 2죠. 그래서 플러스 2로 이렇게 바꿔야 되겠네, 요 놈은. 됐죠? 자, 그러면 원점을 지난다. 원점을 지난다 가지고 뭐 했었지? 하나 해준 게 있는데?
식을 딱 보자마자 얘는 원점지라는 걸 알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렇죠. 분자의 상수항. 얘가 0이다. 그래서 B 값이 바로 0이라는 걸 이렇게 찾아낼 수 있어. 얘가 무조건 없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원점을 지난다. 그래서 좋은 표현이 있어서 한 번 더 표현한 거고, 다른 건 뭐 크게 없습니다. 다 적었죠? 또 한 번 가볼게. 19번. 또 괜찮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은 그림을 가지고 표현을 해줄 거야. 그림을 가지고. 자, 이 두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래. 그럼 원래는 우리는 점근선이 이렇게 있을 거고, 점근선이 이렇게 있을 거고, 그랬을 때 요 대칭점을 우리는 찾아낼 수 있는데, 얘가 마이너스 b, a라는 거 이렇게 찾아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기울기가 1인 직선, 얘가 y는 x 플러스 2,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 얘가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4. 자, 그래서 우리는 대칭인 직선이 나와 있을 때, 대칭인 직선 두 개가 나와 있다. 그러면 꼭 떠올려야 되는 건 이 두 직선의 교점, 그 교점이 즉 뭐가 된다? 대칭점이 될 것이다. 요거를 하나 필기를 해두고 연립을 해볼게. 그래서 풀다 보면 익숙해지겠지만 그래도 처음에는 외워야 될 것들을 빨간색으로 계속 적어 줄 테니까 여러 번 하면서 말이 나올 때까지 여러 번 표현을 해두자. 뭐 많이 반복한다고 해서 안 좋은 건 아니니까 외워질 때까지 하는 거야. 그냥 했던 질문을 또 해도 되고 또 해도 되고 계속 반복해도 되듯이 개념은 계속 반복하는 게 좋은 것 같아. 어느 순간 외워지겠지 뭐. 자, 그럼 교점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할 거냐면 요 식과 요 식이 서로 같다라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 얘를 넘기면 2x, 그 다음에 숫자가 1로 오면은 는 마이너스 6. 그러면 x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집어넣었더니 y는 마이너스 1. 아, 그럼 얘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a 값은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b 값은 3이다. 이 정도만 구해도 상관이 없겠죠. 그 다음은 다 괜찮은 것 같아요. 됐다. 괜찮네. 자, 이렇게 해서 뭐 표준형으로 만들고 하든 일반형에서 그냥 네 바퀴를 돌려서 뭘 하든 이제 조금 그래프가 익숙해졌다면 이제 나오는 게 빨리 그릴 수 있니? 이렇게 되는 거야. 빨리 그릴 수 있니? 자, 그래서 지나는 사분면이 뭔지, 지나지 않는 사분면이 뭔지 이렇게 판단하는 17번 유형으로 갈게. 자, 저꼴로 변형해서 그래프를 그린다라고 했지만 우리는 크게 그리지 않습니다. 지나는 사분면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나는 사분면은 그 식이 완전히 나와 있으니까 그림만 딱 그리면 확실하게 알 수 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 유형에 지나지 않는 사분면, 그러면 식 자체에 미지수가 하나 포함되어 있을 거고, 그랬을 때 어떤 사분면을 지나지 않는다, 그렇게 하기 위한 그 식의 미지수 값이 뭐냐 이렇게 했을 때 우리는 뭘 가지고 판단하는 게 편하냐면 y 절편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편하다라고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필기하기 싫으니까 막 펜을 던져버리고. 되셨습니까? 자, 대표적인 일단 완전히 나와 있는 것부터 연습을 갈게. 첫 번째.
자, 일단 X축, Y축을 간단하게 하나 그리시고요. 같이 갈게. 크게 그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뭐니? 분모를 0으로 만드는 X값 2. 그 다음에 X 계수의 비율 마이너스 3. 괜찮죠? 그 다음에 X절편은 분자를 0으로 만드는 X값. 그럼 여기 어딘가에 3분의 2를 지나네. 그 다음에 Y절편은 상수항의 비율 해가지고 여기 어딘가에 마이너스 1을 지나네. 그러면 비례상수를 구할 필요 없이 무조건 그림은 요렇게 가고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는 확정적으로 그림을 그릴 수 있겠죠? 그럼 비례상수가 음수인지는 어떻게 알 수 있니? 분모를 0으로 만드는 X값 2를 여기다가 대입했더니 마이너스 4 나오는 것도 확인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확인한다. 그럼 우리는 지나지 않는 사분면은 2사분면을 지나지 않구나. 그래서 식이 완전히 주어졌을 때 이런 식으로 하면 대부분 문제는 쉽게 할 수 있다. X절편 식이 뭐죠? 분자를 0으로 만드는 X값. 이해돼? 왜 그런지 알고 있니? 왜 그런데? Y가요. 그렇지. Y에다가 0 집어넣었을 때 얘를 넣어봤자 얘도 0 되니까 필요 없으니까 분자를 0으로 만드는 X값. 괜찮죠? 오케이. X에 0 집어넣으면 상수항밖에 안 남으니까 상수항의 비율 이렇게 가겠다라는 겁니다. 자, 1826번. 이런 것들이 조금 주어질 것 같은데 조금 더 어려운 건 25번입니다. 25번을 별표 쳐놓고 숙제할 때 정말 좀 고민을 많이 해야 돼. 이번엔 조금 어려운 걸 숙제로 한번 낼게. 얘랑 비슷한데 두 개의 차이점이 뭐냐면 얘가 어려운 이유는 점근선의 X는 얘가 미지수야, K. 그죠? 얘가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여러 가지를 생각해야 되는 건데 내가 지금 풀 문제는 요거야. 얘는 K가 점근선에 Y가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얘가 Y 쪽으로 나와 있는 게 Y절편을 가지고 하는 게 쉽듯이 Y쪽의 그 점근선을 모르는 게 훨씬 더 쉽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가볼게. 일단 X는 마이너스 1이라는 건 알고 있죠. 얘가 마이너스 1이고 비례상수가 지금 마이너스 2니까 이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진다는 걸 예상을 하고 출발을 해줘야 되겠죠. 자, 그런데 몇 사분면을 지나지 않도록 했냐면 4사분면. 결국 여기를 지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여기를 4사분면을 지나지 않도록 하는 상수 K의 최소값은 뭐니? 라고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된다면 얘가 이렇게 그려지고 얘가 이렇게 그려질 수밖에 없으니까 무조건 4사분면을 지나겠지. 그러면 이렇게 되는 요놈이 4사분면을 지나지 않으려면 이제 확정적으로 그릴 거는 뭐냐면 요렇게 되는 게 요렇게 되면 되니 안 되니? 안 지나는 거죠. 원점을 지나는 거니까 얘 되는 거고 이렇게 돼도 상관없습니다. 얘도 되는 거고 괜찮죠? 그러면 얘로 판단을 했지. Y축과 만나는 점이 0이어도 되고 플러스여도 되고 그래서 결국 Y절편이 0 이상이다 라고 요걸 가지고 문제를 풀겠다는 뜻입니다. 자, Y절편이라는 것은 우리는 X에다가 0을 딱 집어넣는 거죠. 0을 집어넣었더니 얘가 마이너스 2 플러스 K 얘가 0 이상.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값은 K 값이 2 이상이다 라고 해서 최소값이 2다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자, 이런 것들 꼭 생각을 해주고 그림을 잘 그려야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 Y절편을 가지고 판단해주면 쉽게 해결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아까 전에 어렵다는 것은 X 점근선에 X는 여기에 미지수가 있으면 어렵다고 했습니다. Y는 쉽다라고 했지? 그럼 한 가지 남은 게 뭐냐면 다음 유형인데 이제 미지수가 어디 있냐면 비례상수에 있어. 저게 양수면은 이렇게 그려지고 음수면 이렇게 그려지고 일단 0이 아니랬으니까 자, 그래서 요거도 이제 두 번째로 어려운 건데
아까 y는 k가 가장 쉬운 거고, 비례상수에 미지수가 있는 게 두 번째로 어려운 거, 그 다음에 x는, 점근선에 x는의 미지수 있는 게 가장 어려운 거. 자, 그러면 일단 그림을 그려서 판단을 해볼게. 일단 점근선은 확실히 나와 있죠? 점근선은 8. 여기에 8이고, 그 다음에 요쯤 어딘가에 4가 되겠네. 이런 점근선을 가지겠대. 자, 그런데 우리가 지나지 않는 사분면은 요 3, 4분면을 지나지 않도록 하시오라고 이렇게 됐죠? 자, 그러면 비례상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니까 가정을 하고 출발을 해보는 거야. 만약에 비례상수 k 값이 0보다 작으면은 우리는 이렇게 그려지니까 이 점근선에서 이렇게 올라가고 이렇게 가니까 당연히 되는 거죠? 그래서 얘면 무조건 상관없다 이렇게 되는 거네. 이제 두 번째, 그러면 k 값이 0보다 크면은 이거일 때는 이 부분은 전혀 상관이 없지. 근데 문제는 이 부분은 이렇게 그려질 때 쟤를 안 지나려면 y절편이 0 이상이어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 요 때는 y절편 x에 0 집어넣었을 때 마이너스 8분의 k 플러스 4가 0 이상이다 라고 할 수 있겠네. 그럼 여기서 k 값이 32 이하다.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요 조건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이거 두 개의 공통 부분, 교집합을 구해야 돼서 따라서 0보다 크고 k 값은 32 이하다. 요거를 우리가 찾는 거 두 번째 이렇게 되겠네. 자, 그런데 우리는 음수여도 되고 그 다음에 0보다 큰 쪽 중에 32 이하니까 최대값은 32 이렇게 나오겠죠? 됐죠? 오케이. 준혁이가 오케이 해야지 넘어갈게. 좋지? 채민아 음료수 밑에를 봐서 뭐하니? 먹어도 되나? 오늘 산 거 아니야? 오늘 산 거? 분리돼서. 자,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진행을 하도록 할게. 여기 스토리 유형 18 별표 치시고. 자, 유형 18 격자점이라고 나와 있는 요 유형은 별표를 치시고 진행을 해볼게. 자,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 모두가 정수가 되도록 또는 x좌표, y좌표가 모두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뭐 어떤 것을 구하시오라고 이렇게 나와 있을 때 중요한 거는 일단 문제를 풀면서 가볼게. 일단 식을 먼저 이렇게 딱 적을게.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읽었을 때 x좌표, y좌표가 모두 자연수인 거냐 정수인 거냐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일단 자연수를 했기 때문에 x도 자연수, y도 자연수. 그렇다는 것은 일사분면이라는 뜻이야. 일사분면. 그래서 다른 쪽의 그래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일사분면의 그래프만 중요하기 때문에 확대해서 대충 그래프를 그려야 됩니다. 일단 점근선을 했을 때 일사분면 쪽에 있는 점을 찾기 위해서 이쪽에 대충 5를 만들게. 그리고 이쪽에 3을 만들고. 자, 그래서 기울기가 양수기 때문에 이렇게 지나고 이렇게 지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그래서 이쪽에서 그래프를 그릴 거는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지나겠네 라고 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첫 출발은 y절편을 구하기 위해서 x에다가 0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5분의 1 플러스 3이 되겠죠? 그러면 얼마지? 5분의 14. 그렇죠. 그럼 일단 얘가 5분의 14 정도 되는데 뭐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 자, 그러면 얘와 y축과 x축으로 둘러싸인 요 부분에서
영역 내부에 포함되면 경계선은 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근데 물론 자연수니까. 자, 요 안쪽에서 x좌표, y좌표가 자연수인 점은 뭐냐라고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일단 y에 0 집어넣어 봤더니 마이너스 3은 x 마이너스 5분의 1. 그럼 얘 두 개 바꾸면 x 마이너스 5라는 것은 마이너스 3분의 1 되겠죠? 그러면 x의 값은 얘를 넘기면 5, 얘도 3분의 14가 되겠네? x절편도, 얘는 3분의 14네? 그럼 여기가 3분의 14 이렇게 된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자연수가 될 수 있는 건 3분의 14는 4. 얼마 되지? 그럼 여기에 1 집어넣고 2 집어넣고 3 집어넣고 4까지 집어넣을 수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무조건 뭐부터 해야 되냐면 1을 집어넣었을 때 이 높이, 2를 집어넣었을 때 이 높이, 3을 집어넣었을 때 이 높이, 4를 집어넣었을 때 이 높이, 이것들을 일일이 다 노가다로 찾아야 돼. 자, 1을 집어넣었다라고 생각하면 마이너스 4분의 1 플러스 3. 그러면 여기가 4분의 11. 2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분의 1 그리고 플러스 3이죠. 그러면 여기는 3분의 8. 3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3. 그럼 여기는 2분의 5. 그 다음에 4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플러스 3. 그럼 요 높이는 2. 이렇게 해서 높이들을 판단하는 게 첫 번째. 자, 그러면 자연수인 점은 4분의 11이라는 것은 2. 얼마야? 그러면 1, 2 이렇게 되겠죠. 얘가 1, 2 대충. 그러면 일단 여기서는 개수를 판단했을 때 두 개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고, 얘도 2. 얼마죠? 그러면 1, 2, 얘도 두 개, 얘도 2. 얼마니까 1, 2, 얘도 두 개. 근데 2가 경계선에 있기 때문에 영역 내부라고 했기 때문에 문제 지문상에서 단 경계선은 포함하면 얘까지 들어가는데 경계선은 포함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1, 하나밖에 안 되니까 1개. 그래서 다 더해서 총 7개의 격자점이 나온다. 요거 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천천히 이렇게 해보면 되는 건데, 뭐야? 우리 아이폰 수능 날이라고 일찍 퇴근하네? 저희는요. 이 원장님 상담하고 계신데 가서 일찍 끝내달라고 그래. 나도 일찍 가고 싶지. 수능 풀어보셨어요? 아직 안 풀어봤는데? 킬러는 없대. 근데 변별력을 가리기 위해서 중킬러를 좀 많이 배치? 그러면 시간이 많이 부족하겠죠? 그러면 중킬러가 많다는 것은 시간만 있으면 풀 수는 있잖아, 그지? 뭐 1등급, 2등급 모의고사 나온 사람들. 그러면 엄청 억울해. 시간이 없어서 못 풀었다? 근데 집에 와서 해보니까 별거 아니네? 미치는 거야, 그게 더. 차라리 예전처럼 킬러가 각 객관식마다 마지막 문제가 킬러다. 그것만 빼고 일단 나머지만 맞춰도 그래도 1등급 가능성이 있는 거니까. 아예 포기라도 할 텐데 딱 봤는데 많이 보던 거야. 근데 계산이 오래 걸리거나 이래서 한 문제에서 오래 붙잡고 있었다? 그럼 난리 나는 거지. 근데 원래 수능 분당 그 쌤은 수능 끝나면 일주일간 쉬어요? 올해 나는 작년에 6일 쉬었거든? 근데 올해는 당장 다음 주부터 이제 고3반을 다 털어냈으니까 다음 주부터 3반을 맡으셔서 서야 돼서 요번에는 4일 정도? 그래도 쉬는 게 나온 게 어디야? 와, 벌써 고3 떠나보낸 지 1년이 됐네. 와. 자. 재수한 애들 요번에 잘 봤을까? 재수는 수학적으로, 수학을 최저를 맞추거나 수시나 아니면 정시로 가더라도 한 2등급 이상 원래 맞던 애가
실수해서 3등급 나왔다? 이렇게 하면 재수하는 거야. 그게 아닌 사람들은 재수로 하면 안 돼. 알았지? 쌤 물티슈 있어요? 왜? 근데 저희 학원 재수생들은 없어요. 아, 그때 재수반을 꾸려달라고 한 8명이 왔었는데, 나도 고3 애들을 떨쳐보내면 맡을 반들이 정해져 있잖아. 그 맡을 반들이 10월 달부터 거의 정해져 있거든? 그럼 뭐 반을 못 만들지. 10월 달부터 저희 맡을 거 알고 계셨어요? 회의 때, 예비 고1? 그럼 중3 애들을 맡을 건데, 중3반이 6반인데, 그 중에서 어느 선생님 반을 가져갈지, 이건 좀 최종적인 건 아직 안 나왔어. 너 반은 맡을 거 알고 있어. 원장님 미리 얘기해 주시더라고. 자, 갑시다. 일단 요번엔 요런 것도 한번 해볼게. 물론, 이 점근선의 방정식 가지고 저거를 다 구할 수 있죠. 그지? C하고 A가 나오는 건데, 이렇게 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점근선의 방정식, 즉, 대칭점을 가지고 우리가 식을 세우는 방법. 첫 번째. 요거 가지고 식을 세우는 방법. 1이니까 x-1이 될 것이고, 0이니까 플러스 0이 되겠다. 요 정도는 세울 수 있겠죠? 자, 그런 다음에 비례상수는 모르기 때문에 보통 K라고 이렇게 좀 많이 놓습니다. 0은 필요가 없으니까 이렇게 놓을게. 그러면 두 번째 과정은 비례상수 K를 구할 수 있게 이렇게 주어지겠죠? 3 집어넣었을 때 6 나온대. 이렇게 하면서 여기가 12다라고 비례상수까지 나오면서 식이 완성이 돼서 A 값은 0이고 C 값은 마이너스 1이고 B가 10이다. 그런데 A, B, C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 그치? 그래서 굳이 저걸 A, B, C를 막 적고 할 필요는 없어. 자, 이제 중요한 거는 이 그래프 위의 점 중에 X좌표하고 Y좌표가 이번에는 모두 정수인 거네. 정수 여기다가 별표를 하나 쳐놓을게.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적을게, 깔끔하게. 자, 일단 여기에 있는 이 y 값이 정수가 돼야 되겠대. 그러면 이거도 정수가 돼야 되겠네. 그럼 우리가 앞쪽에서도 한번 했습니다. 이 분수로 된 게 정수가 되려면 결국 우리는 분모가 분자의 뭐면 된다고? 약수이면 된다라고 이렇게 되겠죠.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이 중에서 정수라는 말 때문에 풀마가 다 된다라는 거, 요거 하나 잘 표시해 두시고, 그래서 12의 약수 1, 2 이런 것만 되는 게 아니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런 것도 된다는 뜻입니다. 왜냐면 y 값이 정수여도 되니까.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풀이할 때 그러면 x-1이 1, 마이너스 1일 때 이런 식으로 쭉 해서 그러면 x값이 뭐일 때, y값이 뭐일 때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x값과 y값의 합의 최소값, 뭐 곱의 최소값 이런 거 구할 때만 하는 거지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일단 12의 약수가 몇 개니? 몇 개니? 6개지? 그러면 양의 약수가 6개니까 음의 약수도 몇 개겠니? 6개가 나올 수밖에 없지. 그러면 우리는 결국 구할 때 양의 약수의 개수 곱하기 2. 이게 우리가 최종적으로 하는 정답이다 라고 이렇게만 생각해 주면 돼. 그래서 이 작업은 굳이 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 X값도 구할 필요 없고 Y값도 구할 필요 없고 다 구할 필요 없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격자점 문제 하나, 그 다음에 약수를 가지고 하는 뭐 개수들 구하는 거 하나 되셨죠? 근데 이렇게 했을 때 여기가 양수가 나올 수도 있고 음수가 나올 수도 있겠지. 근데 시험 문제에 뭘 하나 덧붙여서 선생님들이 그때 정수가 되기 위한 자연수 x, y의 개수는 순서상으로 몇 개니? 그러면 여기서 음수가 나오는 건 제외하고 둘 다 자연수가 나오는 것만 찾아야 돼. 일일이 찾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좀 까다로워. 그렇게 한 마디가 더 붙으면 생각보다 많이 까다롭다라고 생각해 주면 될 것 같네.
자, 이제 좀 쉬어가는 유형이 되겠네. 19번 유형. 조금 전에 얘 가지고 이렇게 하는 작업을 우리는 조금 생각해 볼 필요 있습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내가 미리 연습을 시켜줬던 거고, 19번 유형 때문에. 어려운 게 아니야. 19번 유형은. 여기지? 자, 봅시다. 우리는 이렇게 되는 거, 아까 조금 전에 했던 거, 점근선의 방정식을 가지고 식을 이렇게 세우면서 미지수 k만 놓고 mn 이렇게 놓는 거 했다, 그지? 그리고 조금 전에 어떤 점을 지난다 라고 해서 대입해서 우리는 k의 값을 구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겠죠? 방금 했던 작업을 그대로 하시오라는 뜻입니다. 그대로. 그래서 연습 삼아 한번 해보도록 할게. 그래서 얘처럼 식이 표준형으로 돼 있을 때 이거는 뭐냐 이렇게 구하라고 하면 이 방법대로 가는 거고, 그런데 얘처럼 일반형으로 돼 있을 때는 굳이 표준형으로 만들어서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종류로 나눠서 풀어볼게. 일단 대칭점이 그래프에서 3,2다라고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런데 식에서는 분모를 0으로 만드는 x값 그리고 x 개수의 비율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서 a 값은 2, 그 다음에 c 값은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하나 나오고, 자 그러면 a 값이 2 이런 정도 집어넣어 볼게. 그 다음에 그러면 분자 쪽을 하기 위해서 x절편, 두 번째는 y절편을 가지고 해도 돼. x절편이 3이래. 근데 식에서 x절편은 분자를 0으로 만드는 x값. 그래서 결국 여기서는 마이너스 2분의 b네. 그래서 b 값은 마이너스 6이다. 이렇게 구하면은 해결이 다 가능하죠? 어렵지 않습니다. 얘가 이제 일반형 나와 있을 때 구하는 방법. 되셨죠? 자, 요번에는 표준형 나와 있을 때 구하는 방법. 이렇게 갈게. 두 가지 다 할 수 있다는 거네. 자, 일단 대칭점이, 그럼 그림에서 판단할게. 마이너스 1,1이네. 그러면 y는 이렇게 되면서 x 플러스 1 하고 마이너스 1 하고 k. 그래서 일단 a 값은 1이고 그 다음에 c 값은 마이너스 1이다. 하나 나왔죠? 이제 두 번째 작업은 지나는 점을 할 때 요 점을 지난데 0, 마이너스 2. 그러면 0 집어넣었을 때 마이너스 2가 나온대 라고 할 수, 잠깐만. 여기 b라고 돼 있네? 미안하다. 너희는 내가 설명한 거 다 볼펜으로 적어? 그래? B라고 적었어요, 저는. 왜 얘기 안 해줘? 와, 지 혼자 살겠다, 그냥. 근데 저는 선생님이 약간 K로 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아니, 난 얘네들한테 미안해지잖아. 얘기해줘. 자, 0 집어넣었을 때 마이너스 2, 0 집어넣으면 b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니까 b 값은 마이너스 1. 이렇게도 구할 수 있구나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너무 쉬운 유형이에요. 엄청 쉬워요.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요거는 한번 해봐야겠다. 이렇게 해서 다 미지수 ABC 구하는 유형이 전부인데 갑자기 생뚱맞게 요렇게 나와 있는 거. 요런 거는 좀 해볼 만하다, 그지? 1842번으로 갑니다. 1842번. 번호는 필요 없으니 요렇게 갈게. 좀 더 확대해서. 자, 일단 우리는 그래프를 보자마자 뭔가 다 나왔다, 그지? 일단 244 분면 쪽으로 가니까 비례상수 b 값은 0보다 작다. 이렇게 하나 나왔네, 그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대칭점. 여기가 a, c다라고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쟤는 4사분면입니다. 4사분면. 그러면 A 값은 0보다 크고 그 다음에 C 값은 0보다 작다. 여기까지도 나오겠죠. 4사분면 위에 점이니까. 어렵진 않죠? 자, 그러면 기억. 얘는 플러스고 얘는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무조건 참이라고 할 수 있겠네? 됐죠? 그 다음에 니은 A, B, C 곱한 거래. 얘 플러스, 얘 마이너스, 얘 마이너스니까 무조건 0보다 크다? 그러면 참이 되겠네. 이런 기억, 니은, 디귿 나왔을 때 문제가 가장 어려운 것은 디귿 쪽이라고 얘기를 해결할 수 있다. 그죠? 디귿 쪽이다. 자, 그러면 갑자기 생뚱맞게 디귿에서 B는 A, C이니? 라고 이렇게 물어본 거네. 어떻게 찾을까? 생각을 한번 해볼래? 자, 우리는 뭔가를 찾아서 기억, 니은, 디귿이 맞는지를 판단하는데 뭔가 하나 딱 막힐 수밖에 없겠죠? 대부분 디귿일 건데 그래프가 나와 있는 것 중에서 우리가 해결책이 되는 것은 무조건 뭐냐면 지나는 점. 그래서 눈이 달려서 지나는 점이 몇 콤마 몇이라는 걸 확실히 알 수 있니? 라고 물어보는 거야. 채민아, 저 그래프가 몇 콤마 몇을 지나고 있니? 아니, 날 보지 말고 저걸 그래프로 봐야지. 아. 저 그래프가 몇 콤마 몇을 지나고 있는지 확실히 알 수 있는 점이 있니? 위에 문제들은 다 숫자로 나와 있었어. 근데 이렇게 숫자로 나와 있지 않은 것들이 간혹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그렇지. 표시는 안 돼 있었지만 이 원점을 지나고 있지? 그럼 여기다가 0을 집어넣고 여기다가 0을 집어넣는 거야, 그지? 그랬더니 C를 넘기니까 마이너스 C는 마이너스 A분의 B 이렇게 됐네? 그래서 얘 이쪽으로 넘기면은 얘도 참이다. 이렇게 해결이 되겠죠? 이런 것들, 키워드들을 잘 생각해서 문제를 푸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셨죠? 20번도 약간 쉬어가는 코너야. 어려운 것들 없어, 하나도. 되었죠? 역함수는 언제 나와? 아, 25번 유형의 역함수 나오네? 토요일이면 유리함수 끝난다, 진도? 무리함수는 23개밖에 안 돼서 다음 주면 끝난다. 토요일 시작부터 진도. 이제 테스트 질문 받고 숙제 질문 받고 나갈게. 그럼 물어보는 이유는 뭔데? 늦으려고? 저는 늦으려고 늦은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이제 딴 말은 약간 촬영을 하니까 늦어도 뭐 촬영한 거 들으면 되지 이렇게 하길래. 저는 진짜 그런 생각이 진짜 가장 나쁜. 아니, 솔직히 양심에 손을 얹고 저는 1%도 없어? 진짜 그 생각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요만큼도 없어? 한 번도 진짜. 진짜? 이만큼도 없어요. 저는 선생님이랑 같이 수업하는 게 즐거워요. 자, 유리함수의 최소. 자, 한 가지만 이제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볼게. 만약에 점근선이 이렇게 있고, 점근선이 이렇게 있고, 준영아, 비례상수 뭐니? 비례상수요? 응. 10, 9, 8, 7, 6, 5, 4, 3, 2, 1. 아이는 쟤를 왜 봐? 채민아, 비례상수 뭐니? 아직 안 헤어졌니? 승아야, 비례상수 뭐니? 비례는 10이 있어요.
K가 양수면 이렇게 그려질 거고 K가 음수면 이렇게 그려질 거고. 아니 그게 몇이냐고 숫자가. 마이너스 3이죠? 준영아, 분모를 0으로 만드는 x값을 분자에다가 딱 대입하면 그게 비례상수야. 이해되겠니? 자, 그래서 이렇게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봐.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할 거야. 만약에 마이너스 3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있다라고 될 수 있을까? 그러면 얘가 계속 올라가고 최대값이 없고 얘가 계속 내려가니까 최대값이 없을 수밖에 없죠? 그러면 어디 여기서부터 이렇게 돼서 최대, 최소 아니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서 최대, 최소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최대, 최소를 물을 때 그냥 일반적으로 나와 있어 뭐 치역을 구하시오가 아니면은 그냥 우리는 여기에 있는 3을 집어넣었을 때 즉 F3은 뭐니? 이렇게 묻는 거야. 그리고 F의 5는 뭐니? 준영아 3 집어넣으면 뭐 나오니? 마이너스 4요. 마이너스 2요. 그냥 이 두 값 중에 큰 게 최대값이고 작은 게 최소값이다. 이렇게 하는 게 요 유형의 핵심입니다. 이해되시겠죠? 범위에 있는 x값 양쪽 끝에 있는 걸 집어넣어서 나오는 것 중에 큰 게 최대, 작은 게 최소. 별반 어려운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 잘 기억을 해 두시고. 근데 범위에 만약 미지수가 들어갔다? 좀 신경 써라. 이렇게 정도 되는 거. 뭐 크게 어려운 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됐죠? 무조건 그러면 3대 최소값이고 아니. 쪽에 있는 그렇게 나오는 값을 비교했을 때 큰 게 최대값, 작은 게 최소값 이렇게 되는 거야. 어디서 최대값, 최소값을 가질지를 모르죠. 그러면 생각을 해봐. 우리는 숫자 뭐뭐 집어넣을 거니? 2, 3 집어넣을 거지. 그럼 2를 집어넣었을 때 최대면은 3을 집어넣었을 때 최소가 되겠지. 2를 집어넣었을 때 최대면은 3을 집어넣었을 때 최소가 되겠지. 근데 만약에 여기서 A 플러스 B를 구하시오? 그냥 저 숫자 두 개 더해서 답은 5 이렇게 바로 튀어나올 거야. 근데 요거는 집어넣어서 나오는 값이 뭔지 여기서 비교를 해야지만 뭐에서 최대, 뭐에서 최소 나오는지 그걸 찾아낼 수밖에 없겠죠. 이런 정도? 언제든지 가도 돼. 그런 거 얘기 안 해도 돼. 그냥 가고 싶을 때 갔다 와. 괜찮아. 그럼 조금씩 까다로운 표현들을 한번 생각해 볼게. 일단 고난도 한번 가볼래? 이 유형에서 고난도가 나올 게 있나? 일단 레벨 3. 자, 그런데 이제는 이거야. 0 집어넣고 4 집어넣었을 때 값을 찾아낼 수가 없죠? 왜냐면 K가 들어갔으니까 정확한 값을 이제 모른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렇게 가는 거야. 일단 이 그래프를 가지고 우리는 판단할 수 있는 게 이렇게 점근선 그었을 때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이렇게 점근선을 그었을 때 여기 높이가 4 정도까지는 확실하게 알 수 있겠네? 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럼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0에서부터 맞죠? 0에서부터 4까지 0에서부터 4까지 그었을 때 최대값을 가진대. 3을. 0이 거기에요.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해달라고. 야, 0이 거기니? 이런 말투로 씨. 야, 너 그것도 모르니? 이런 말투야? 아니, 전혀 안 했어요. 열받네, 씨. 죽여본다. 그런 말이냐. 야, 너희도 그런 말투였지? 느꼈지? 와. 자, 그런데 최대값이 3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돼서 이런 식으로는 절대로 나올 수가 없겠죠? 4보다 아래쪽에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고 이렇게 그려질 수밖에 없다라고 되겠죠? 그래서 남은 부분 여기서 여기서 최대값이 3이다 라고 이렇게 만들 수 있겠네. 결국 F에 4를 집어넣었을 때 3이다. 그러면 K값이 나오는데 이게
근데 충분히 할만하지 않니? 어렵지 않죠? 그럼 K 값이 바로 튀어나올 거야. 요거는 뭐 이런 정도 할게. 그런데 넘기기에는 조금 또 색다른 표현이 하나 있어서 요 표현만 한번 볼게. 안 돼요. 준이야, 저렇게 간절한 목소리로 얘기를 해야 돼. 영이 저기 있니? 아유, 하면 안 되고. 정신이라고. 아니 뒷감성으로 말하는. 잘 되겠다. 자,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요런 것들. 수능에도 굉장히 많이 나온 표현인데 요거는 그나마 조금 그렇게까지 굉장히 어렵진 않을 겁니다. 자, 자, 이렇게 나와 있을 때 f에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대. 다른 함수가. 자, 그래서 여기서 한번 정리를 하고 갈게. fx가 주어졌는데 어떤 gx라는 것이 뒤에도 여러 번 나오니까 f의 x-m 그리고 플러스 n 이렇게 됐대. 그러면 요 놈은 fx를 x축의 방향으로 n만큼, 그 다음에 y축의 방향으로 n만큼 평행 이동 했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는 걸 생각해 주시면 그렇게까지 어렵진 않을 겁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저 식에서 gx라는 것을 이렇게 하네. x축의 방향으로 1만큼이니까 x 대신에 x-1을 집어넣어서 x-1분의 3. 그 다음에 y축의 방향으로 k만큼이니까 플러스 k. 이렇게 했을 때 이제 그래프를 대충 그려가지고 2, 4를 딱 찍으면 되겠죠? 그래프. 자, 그러면 그래프가 점근선만 판단하면 요번에 제대로 할게, 준영아. 얘가 1이고 얘가 k가 되겠죠? 자, 그런데 비례상수가 양수니까 여기가 요렇게 되고 요렇게 되는 그래프다라고 할 수 있겠네. 자, 그러면 1보다 오른쪽에 있다. 2는 준영아 2, 4. 그럼 우리가 찾는 그래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찾아. 그러면 최대값 여기가 2고 최소값 여기가 m이다. 그래서 f의 2는 2에서 우리는 k 값을 찾아내 주시고 그 다음에 f의 4는 m에서 m 값을 찾으시오. 이런 뜻을 생각할 수 있다는 거. 이 표현만 잘 생각한다면은 그렇게까지 굉장히 어렵다라고는 할 수 없는 문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범위에 미지수가 없으면 아, 뭐 별거 아니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되셨죠? 잘 적으시고 피크닉 저거는 원래 학교 급식에서 나오는 건데? 아니야? 집에서 가져온 거야? 아니지. 쥐에 여시기. 근데 G4 넣으면 0 나오는데 0 나오는데 0이 나올 수 있는 그냥 나올 수도 있겠지? K가 0이 아니니까 됐습니까? 다음 가봐도 되겠니? 자, 원래 얘가 조금 처음부터 좀 나왔어야 되는 유형인데 21번 유형이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를 연습을 했을 때 요 식을 볼게.
자, 일반형으로 나와 있는 거 이제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분모를 0으로 만드는 x값, 그래서 얘가 튀어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x 개수의 비율 해서 얘가 튀어나오는 거다. 그래서 이거에 의해서 얘가 대칭점 판단할 수 있는 거고, 대칭점을 지나고 이 대칭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풀마 1인 대칭이 직선, 이렇게 하시오라는 것을 우리가 앞쪽에서 많이 했습니다. 그죠? 오케이. 뭐 별반 너무 문자로만 돼 있으니까 굳이 여기에 뭐 필기를 하고 할 건 없을 것 같아. 그래서 손풀이에는 혹시 몰라서 내가 저렇게 적어 놓은 거를 요거를 알아야 될 유형에다가 위에다가 빨간색으로 계속 붙여놨으니까 그걸 보고 문제를 푸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 정도 가볼게. 자, 1852번 가볼게. 자, 일단은 하나씩 그래프를 그려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한번 생각해 볼게. 점근선의 x 2죠? 그러면 정의역은 x값이 2가 아닌 모든 실수. 당연한 얘기가 될 것이고, 2 맞네. 그 다음에 x 개수의 비율 했더니 3분의 1. 얘도 맞는 거네. 아, 그러면 이 3번 때문에 지나지 않는 사분면을 하려면 그래프를 그릴 수밖에 없네. 자, 그러면 작게 하나 대충 그려볼게. 자, 일단 2라는 걸 하나 했네. 여기에 3분의 1을 그리겠네. 뭐 숫자를 적지 말고 x절편 분자를 0으로 만드는 값 마이너스 5, y절편 마이너스 6분의 5. 아, 그러면 결국 요렇게 지나고 이렇게 지날 수밖에 없네. 그러면 모든 4분면을 다 지나기 때문에 결국 3번이 옳지 않은 걸로 됐다. 이런 정도까지는 됐고, 더 해석을 해볼게. 이제 이거를 평행 이동한 거니? 봤더니 저번에 중요시 여겼던 거 x의 개수가 똑같니? 됐네. 그러면 분모를 0으로 만드는 값 2, 그 2를 집어넣었을 때 뭐 나오니 했을 때 7이 나오죠? 그러면 평행 이동해서 겹쳐진다라고 이렇게 만들 수 있겠죠? 괜찮죠? 다시 한번 어? 못 들었어요. x의 개수가 똑같을 때 비례상수 구하는 방법 그대로 분모를 0으로 만드는 2를 x에다 집어넣었을 때 7이 나오니까 비례상수가 얘도 7이고 얘도 7이니까 평행 이동에 의해서 겹쳐진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분자를 0으로 만드는 x가 마이너스 5. 그게 결국 x절편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만들 수 있겠죠. 자, 그래서 3번이 틀렸다. 여긴 다 그런 해석이에요. 전부 다. 53, 54, 55. 뭐 그래프가 필요하면 지나지 않는 사분면, 지나는 사분면 나오면 그래프가 꼭 필요하고, 그때 x절편, y절편을 가지고 그래프를 그려주시오. 1856번 별표 치시고, 물론 레벨 3이긴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식을 또 알고 있니를 물어보는 거야. 이거는 거의 질문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가볼게, 같이. 오늘의 마지막 문제가 되겠네. 자, 우리는 딱 봤을 때 처음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절대값이 분모에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값 나오면 항상 기본이 첫 번째, 그 절대값 안을 0으로 만드는 x값을 찾아. 0 찾았지? 그러면 0보다 작을 때와 0보다 이상일 때 범위를 나눠서 제가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x, 0보다 크면 플러스 x. 그래서 유리함수식을 두 개로 구분시켜야 되는 겁니다, 원래는. 그런데 얘 때문에 지금 굉장히 좀 편하게 돼 있습니다. 자, 원점에 대해서 대칭. 원점에 대해서 대칭 나왔을 때, 물론 그 범위 두 개를 가지고 그래프를 그렸을 때 실질적으로 원점 대칭이 되는 건지 판단을 해도 상관없지만, 이거를 알고 있다면 얘가 성립한다면은 얘는 무조건 원점 대칭인 그래프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겠죠? Y축 대칭은 이차함수 쪽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지금 그걸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요거 하나만 할게. 자, 그러면 기억에서 한번 이렇게 해볼게.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집어넣으래. 얘가 요거다. 괜찮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fx 저걸 그대로 가져와서 마이너스만 붙이래. 얘가 같니?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생각 잠깐 해볼래? 저거 두 개가 똑같은 식이니? 준영아? 네.
진짜니? 네. I나 똑같니 저게? 세연아 똑같니? 갈리죠 이제. 도나 똑같니? 다은아 똑같니? 아니야? 맞아? 유경아 이거 너무 째려보지 말고. 자, 우리는 배웠죠. 이런 성질. 이거 이해되십니까? 되죠? 그러면 얘를 요렇게 해도 되는 거 아니겠니? 그러면 똑같은 식이 되는 거죠? 아, 그러면 얘는 원점 대칭이 된다. 이렇게 되겠네. 됐죠? 자, 그러면 원점 대칭이라는 것은 180도 회전시키라는 뜻이야. 자, 그러면 물론 식을 두 개로 구분시켜야 되지만 우리는 그 두 개를 그려놓고 합쳐서 그리는 그 작업을 하지 않고 하나만 해볼게. fx x 값이 0 이상일 때를 기준으로 하나만 해볼게. 자, 0 이상이면 그대로 풀리니까 x 플러스 1분의 2x라고 순서만 바꿔서 이렇게 적을게. 자, 그러면 딱 봤더니 또 분자의 상수항이 0이니까 무조건 무슨 점을 지난다? 원점을 지난다. 그죠? 자, 그러면 점근선을 그리면 마이너스 1, 그리고 2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런데 이 그래프를 우리는 어디서만 그리시오? 0 이상일 때 그리는데 얘가 마이너스 1을 분모에 있는 마이너스 1을 여기다가 집어넣었더니 뭐가 되니? 마이너스 2. 비례상수가 음수죠? 그러면 이렇게 지나는 그래프, 근데 이렇게 지나는 그래프에서 원점을 지나면서 0 이상인 부분만 남기니까 이렇게 되겠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네. 0 이상인 부분.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거 하나만 그렸으니까 0보다 작은 부분에서는 이거를 180도 회전시킨 그림, 그래서 결국 이렇게 되는 그래프, 원점 대칭 이동하면 그러면 여기가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2가 되겠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기억을 가지고 식에서 일부분 절반만 그리고 나머지를 원점 대칭 이동시켜서 나머지를 그냥 완성해버리면 더 편하다라는 뜻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그럼 판단해 볼게. 얘 얘기는 이 fx라는 것은 치역을 의미하는 거야. 그래프가 있는 범위는 마이너스 2보다 크고 2보다 작은 여기서만 그래프가 존재하니 맞는 얘기죠. 그래서 니은 참. 그럼 서로 다른 점근선의 개수는 뭐니? 얘가 계속 나아가더라도 얘가 점근선이 될 것이고 얘가 계속 나아가더라도 얘가 점근선이 될 것이고 그래서 점근선의 개수는 2개이다. 그래서 결국 y는 2 하고 y는 마이너스 2만 점근선이어서 디귿은 틀렸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맞는 것은 기역, 니은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자,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야.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올 거야. x는 마이너스 1은 점근선이 아니에요. 뚫고 지나갔잖아. 점근선은 점점 근접하지만 만나지 않는 선. 그래서 요거밖에 없습니다. 됐죠? 몇 페이지까지지? 384페이지까지 했다. 토요일은 또 책 검사해서 안 된 사람은 남을게.